독자님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채무 탕감 논란부터 AI 정부의 미래, 또 삼성전자의 큰 인수합병 소식까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, 기자님? 네, 오늘 다룰 내용들이 국내 정책 논의랑 또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변화들이 가져올 경제적, 사회적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캠코, 한국자산관리공사죠. 여기서 대규모 채무를 좀 없애줄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인데요. 최대 3조 원 규모라고 하고 이게 20년 이상 된 장기 미상환 채권이 대상이라고 하네요. 약 10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큰 규모죠. 그렇습니다. 거의 2조 9천억 원, 그러니까 3조 원에 가까운 빚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시점이랑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. 기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. 단순히 액수 면제가 아니네요. 네,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은 일괄적으로 다 탕감해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골라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. 재정 건전성이나 또 성실하게 빚 갚아온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당장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하고 또 장기적인 원칙 사이에서 좀 딜레마가 있는 셈이죠. 그렇군요. 이런 국내 현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. AI인데요. 스탠퍼드 대학의 제리 캐플런 교수라는 분이 AI 정부를 전망했어요. AI가 그냥 업무 도와주는 걸 넘어서 아예 행정 절차 자체를 바꿀 거다. 이렇게 봤다는데요. 근데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분야에서 꽤 유리한 위치에 있다. 이렇게 평가했다는 점입니다. 보통 미국이나 중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왜죠, 기자님? 네, 캐플란 교수가 주목한 건 한국의 과거 경험입니다.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 기술을 빨리 배워서 응용했잖아요.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던 것처럼 그런 성공 방식이 AI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거죠.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AI가 기업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나 형태 자체를 바꾸는 그런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. AI가 정보까지 바꾼다. 그런 전망 속에서 바로 이 AI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요가 있잖아요. 데이터 센터. 이걸 잡으려고 삼성이 움직인 거군요. 독일의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. 여기를 거의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. 이게 8년 만에 나온 도단위 M&A, 그러니까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하던데요. 왜 하필 지금 이 공조기업이었을까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AI를 돌리려면 전기도 엄청나게 들고 열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 열을 식히는 고효율 냉각 시스템, 즉 공조 설비가 정말 필수적입니다. 삼성은 이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큰 투자를 한 거죠. 이 시장이 작년에 한 1,067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441억 달러까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쯤 되나요? 60조 원이요. 정말 급성장하는 시장의 파일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네요. 노태문 삼성전자 부문장 대행도 글로벌 종합공조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이다.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. 이렇게 밝혔고요. 맞습니다.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걸 넘어서서 AI 혁명이 필요로 하는 그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죠. 또 에너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특화된 B2B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기사들을 쭉 한번 종합해보면 좀 흥미로운 대비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선거 국면이랑 엮여서 채무 탕감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현안이 뜨거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미래 기술 인프라를 잡으려고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 점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한국 사회 안에서는 당장 시급한 사회경제적 이슈 해결 요구가 있고 또 세계 무대에서는 미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과제가 동시에 있는 거죠. 여기서 독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채무 탕감 같은 이런 단기적인 민생 문제 해결 노력하고 또 AI 인프라 투자 같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혹시 충돌할 수도 있을까요?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당장의 문제 해결과 미래 준비 사이의 균형이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독자님.